실질소득은 정체되고 높은 금리의 연체율도 상향되면서 이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서민들이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이 되고 나면 첫째는 삶 자체가 딱 마비가 됩니다. 스톱됩니다. 그래서 인생 마무리해야 되나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 자식들한테 빚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는 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많이 염려하지만 대다수의 채무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갚아보려고 애쓰다가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듀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젊었을 때 조경업을 하며 큰 돈을 벌기도 했던 황성욱 씨. 단 한 번 지인의 보증을 선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어난 빚이 46억 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20, 21, 22, 22가지가 22가지 통장이. 네, 압류. 주택 청약 예금을 딱 들었는데 네. 은행하고 추심하는 회사랑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딱 한 번 넣자마자 압류가 들어왔어요. 가족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한테 이렇게 여기 온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네. 또 말할 용기도 안 났고 면책 받으면은 맞고 나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미안하죠. 네. 어떤 때는 뭐 아이들이 급식비가 없을 정도로 이제 노가다도 많이 다녔고. 시간 한 번 더 안내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증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채무자로 고통을 겪은 지 38년. 인생 마지막 기회를 구하러 회생법원을 찾았습니다. 아, 내가 쓴 거, 내가 진짜 썼다면은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지만은 진짜 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금융의 그 구조적인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서 그래서 다시 살아보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선고를 일단 받으면 나 선고 안 받은 걸로 취소할게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날 법원은 300여 명에게 개인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법원에 신청해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최근 10년간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평균 4만여 건. 10건 중 9건은 파산이 인정됐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면책 비율도 80%를 넘었습니다. 채권자들도 이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도 심문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결코 빚이 쉽게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 관제인은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고의로 늘렸는지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개인 파산인 것 같습니다. 그 채권들이 1금융권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팔려서 대부업체나 또는 이제 채권 추심 회사까지 간 그런 단계에서
파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에 종사했던 50대 최모 씨. 문신 가게를 열었지만 백신 후유증을 앓으면서 1년여 만에 닫았고 새로 시작한 카페도 잇따라 폐업하면서 빚만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소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형태가 반복이 돼버려서 버티고 버티다 2년 만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부터 빚을 면책받기까지 2년 5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2년 5개월 정도 동안 거의 경제 활동을 못했어.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파탄에 이른 뒤 파산을 신청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1년 안에 신청한 사람은 40% 정도, 3년 이상 지나서 신청한 사람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엔 1년 이내가 25% 정도로 낮아졌고 반대로 3년 이상은 65%를 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파산 신청을 마음먹기까지 경제적인 고통은 물론 심적인 갈등도 크게 겪을 걸로 추정됩니다.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돌려막거나 혹은 이 채무들을 변제를 해보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보다가 그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뒤늦게 파산 신청을 오히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요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파산 신청에 필요한 비용도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평균 300만 원 수준, 파산에 처한 이들에겐 큰 돈입니다. 파산 정도까지 오신 분들이 이제 몇백만 원 또는 몇십만 원이 정말 큰 돈인데 변호사라든지 또는 이제 법무사를 수임할 때 몇백만 원 이상 비용이 들다 보니까 파산을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진행하는 자체가 또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파산을 신청한 뒤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5개 법원의 평균 소요 기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6.2개월로 가장 빨랐고 청주지방법원 7.8개월, 수원회생법원 8.1개월, 부산회생법원 8.4개월로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15.9개월, 제주지방법원은 18.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요 기간이 짧았습니다. 1년 안에 결정이 났다면 그 면책이 허가가 났다라는 게 원동력이 좀 됐었을 겁니다. 다시 복귀해서 헤쳐나가 보자 라는 게 됐을 건데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고 하니까 이게 크게 안 닿더라고요. 이게 이 때문에 서울로 관할을 옮겨 신청하는 이른바 상경 파산도 늘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거나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법원들을 찾아서 관할을 만들거나 혹은 관할이 없음에도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편물 배달 내역이나 공과금 납부 내역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를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파산 절차가 길어질수록 경제적 불이익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회생법에선 파산 절차 중에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45개에) 달하는 법률에서 취업과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면책 결정 전까지 파산 선고자는 공무원과 주택관리사, 시장 도매인, 학원 운영자 등 200여 개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겁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취업 제한이 된다? 이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도 국민들 대다수이실 것 같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입법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단체들은 쓰레기 줍기나 재활용품 선별 같은 단기 일자리에도 이들을 배제합니다. 결국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에게 또다시 빚을 지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기 쉽습니다. 슈퍼 앞에나 농산물 공판장 이런 데 새벽에 나가면 나오는 거 있으면 그 주봐야 한 2, 3만 원 됩니다. 부지런히 주봐야. 폐지가 주업이 아니었고 돈이 없이 줄어다녔습니다. 한 10달 모으면 한 200만 원 모아집니다. 200만 원 모으려고 하면 뼈가 빠집니다.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만 받으면 일상에 문제는 없을까요?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의 경우 해당 정보가 5년간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이것은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제기를 해서 제가 파산을 하고 신용등급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사회 초년생처럼 다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족을 이룬다?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법원에서는 빚을 면책시켰지만 현실에선 금융 전과자란 꼬리표가 붙은 겁니다. 근데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조그만한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이분들은 가족도 사실 많이 단절됐거든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취약성이 높기 때문에 재파산에 빠지는 확률이 높은 것이지 이 사람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내가 또 빚을 져서 파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낙인은 새 출발을 가로막습니다. 서울과 부산 회생법원에선 파산 선고 7년 뒤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재파산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이 사실은 0에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은 이후에 바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신용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재기형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공공기업이나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을 연계해서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소득 활동을 해서 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을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중국 음식점을 30년 넘게 운영했던 문남인 씨. 대비 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에 월세마저 감당이 안 돼 매달 빚만 100만 원씩 쌓여갔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이렇게 걸려오니까 도저히 거기에도 스트레스가 좀 되고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우울증 약도 먹기도 하고 그리 했어요. 결국 평생을 일궈온 가게까지 처분했습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빚독촉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아내와 자녀가 떠난 뒤였습니다. 막둥이 이제 헤어질 때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헤어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2가 됐는데 그 얼굴은 못 보고 있죠. 한 사람의 파산이 가족의 해체로 이어진 겁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은 뭐 내 가족 다시 합치는 건데 이제 아들 딸 내가 좀 데리고 살았으면 싶은 마음이죠. 그 개인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족들까지도 연좌제에 가깝게 함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가정의 해체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떤 아동이나 청소년의 비행 혹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1990년대 초 거품 경제 붕괴로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 부실 채권이 급증하면서 10년 만에 다중 채무자가 2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들이 파산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는 사전 상담과 채무 조정이었습니다. 일본 신용상담협회가 빚을 진 사람에게 무료로 채무 상담과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고 은행협회와 대부업협회 등 대출로 수익을 얻는 금융기관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빚을 진 사람들의 재기를 돕는 것이 결국 금융시장 건전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でその債務整理基準というのは将来利息を取らない遅延損害金も取らないということでその方の借入額の元本で債権者の方と交渉をします。 파산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줄이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파산 선고에서 파산 개시 결정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선고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를 없애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これはあまりにも懲罰的、債務者を責める色彩が強いというので今破産手続き開始決定と呼んでいますが、そういった原因を除去するだけではダメで、今多重債務に陥っている人を効果的に救済する必要が出てきましたので、それをするために破産法、そして民事再生法が改正されました。 수억 원대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던 개인에게 소비자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대서특필이 됐고요. 파산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35년간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심사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파산 선고가 내려진 지 28년.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걷어내는 것부터 새 출발의 시작이지 않을까요? 사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쓸 것인지, 그 사람이 일을 하게 해서 세금을 내게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한지를 생각해 보면 과중 채무 상태에서 제대로 경제 활동을 못하는 채무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롭지 않습니다. 계속 그 어려움 속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하지 말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